축산, 검협전. 56화 동문회합. 염선을 만나 명을 받들어 아미산으로 돌아가고 동문을 만나 성부로 가는 길을 뚫으려 의논하네. 이번에는 재금선이 복선담 바닥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풀어놓았다. 재영운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풍초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잎은 연잎보다 조금 작고 줄기는 이척쯤 되었다. 오묘한 검은 빛을 반짝이며 하늘거리는 모양새가 참으로 영약다웠다. 그런데 같이 있다던 하수오는 악어에게 먹혔는지 결국 찾지 못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 멀리 복선담에서 여전히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높이 치솟은 화염과 연기가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인 데다 석양까지 더해져 제법 운치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자, 어서 오풍초를 가져다 드려야지. 재영운의 재촉에 다 함께 검광을 타고 형산으로 출발했다. 얼마 가지 않아 먼 하늘에서 학 울음소리가 들렸다. 염선이 부근을 지나고 있음을 알고 소리를 따라 날아갔다. 우연히 만난 염선과 재영운 일행은 잠시 검광을 거두고 땅에 내려섰다. 먼저 재영운이 염선에게 신양난을 소개하고 간략히 사정을 전했다. 허허, 사파의 법수를 익히기는 했으나 올곧은 정기가 흐르고 타고난 근골이 훌륭하구나. 아주 훌륭해. 홍화 어르신과 양난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오풍초를 구했어요. 저희는 지금 형산으로 가는 길인데 사숙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그 오풍초를 받으러 왔지. 자운사 소탕이 끝난 후 추운수가 사경을 헤매는 원석을 형산으로 옮겼고 마침 형산 백작동에 기거하는 나자연이 원원의 부탁을 받아 완석을 간호했다. 완석은 추운수가 아낌없이 단약을 쓴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고통은 여전히 극심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스스로 병해하려던 완석을 나자연이 몇 번이나 뜯어말렸다. 추선배가 나를 해하려 보고는 내게 오풍초를 받아오라고 하셨다. 너희는 구화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곧장 아미산으로 가거라. 가는 길에 내 어머니를 만날 것이니 다음 일은 어머니에게 듣거라. 염선이 말을 마치자마자 오풍초를 가지고 바로 형산으로 향했다. 재영운 일행은 다음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여 길이 엇갈릴까 싶어 서둘러 검광을 타고 아미산 방향으로 날아갔다. 진시 무렵 첩첩이 이어진 망창산 산봉우리 상공을 지나다가 어느 작은 산자락 마을에 둥그렇게 모여있는 사람 수십 명과 말 10여 마리가 보였다. 안력이 뛰어난 재금선은 이들이 대부분 화려한 옷을 걸친 젊은 남녀임을 확인하고 매우 의아해 더 자세히 살폈다. 그런데 사람들 틈에서 어머니를 닮은 여도사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재금선이 일행을 불러세워 검광을 거두고 함께 마을로 들어갔다. 젊은이들을 이끌며 마차삭슬 흥정하는 여도사는 역시나 순난인이었다. 재금선이 반가워하며 달려가려 하자 순난인이 급히 눈짓으로 제지했다. 재영운 일행은 조금 떨어져 모르는 사람인 척 무심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순난인이 흥정을 마치고 젊은이들을 가마에 태워 보냈다. 하나같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몇 사람은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지 눈시울까지 불탔다. 대체 이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런 황량한 산골 마을에 모여 있을까? 순난이는 왜 대신 나서서 마차삭슬 흥정하는 것일까? 재영운 일행이 온갖 추측에 빠진 사이 순난인이 젊은이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 사람들에게 적당히 사정을 둘러대고 마을을 떠났다. 이때 재영운 일행을 발견한 마을 사람 하나가 또 제 발로 찾아온 호구로구나 생각하며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갔다. 어디 보자. 아미산에 가는 길이었지요? 저기 앞산에 사는 구렁이 놈 때문에 많이 놀라서 마차를 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인데 한 발 늦었습니다. 방금 저분들이 우리 마을 마차를 싹 다 빌려갔어요. 20리쯤 떨어진 오장패 마을에 가면
말이며 마차가 아주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빌려오지요. 대신 마차 삭슬 좀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재영운과 주문은 이 말을 듣고 순난이니 위험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한 것임을 눈치챘다. 아마도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미산 참배객을 가장해 마차를 빌려 돌려보는 것이리라. 재영운은 어머니가 떠난 마당에 쓸데없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눈치 없이 나서려는 재금선을 막아서며 대답했다. 우리도 마차를 빌릴 생각이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전부 타고 갔다니 어쩔 수 없지요. 알려주신 대로 오장패에 가서 빌릴게요. 그러고는 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순난이니 떠난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손님을 놓친 마을 사람은 괜히 오장패 이야기를 꺼냈다며 아쉬워했다. 재영운 일행은 금방 순난이를 따라잡았다. 순난이는 근골이 훌륭한 신양난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개가 끝나자마자 제자로 삼았다. 신양난이 크게 기뻐하며 공손히 예를 올렸다. 이후 각자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영훈아, 내 아버지는 동해에서 현진자 어른의 도움을 받아 법보를 연성 중인데 완성되는 대로 아미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영경 부녀가 살던 후산 서운동은 골짜기 아래 응벽에와 이어져 있단다. 백미 어른이 응벽에를 떠났으니 아미파 별부로 삼아 너희들이 그곳에서 수련하도록 할 생각이란다. 지금 영경이 돌아가는 중이니 어서 따라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아미산으로 가거라. 서운동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백미 어른이 막아놓은 석벽이 있는데 반변 논이에게 빌린 자연사로 깨면 된다. 그 아래 돌계단 100여 개를 모두 내려간 후 다시 굽은 길을 따라가면 깊은 구덩이를 막고 있는 큰 바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바위 틈새를 넘어가면 응벽에까지 이어지는 내리막 경사로가 나온단다. 응벽에는 사시사철 봄날이라 기이한 꽃과 풀이 그득하고 곳곳에 폭포와 시내가 흐른단다. 1년 내내 비바람이 없어 수련하기에 딱 좋은 곳이지. 영훈아, 응벽에의 자리를 잡는 대로 양난과 영경에게 구결을 알려주고 다 함께 수련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구화산 육지를 아미산에 옮겨 심거라. 얼마 전 추운수 선배가 구화산 별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응낙했으니 당분간 구화산에 가지 말고 응벽에서 지내거라. 내 아버지가 해를 넘기기 전에 돌아와 다른 분부를 내릴 것이다. 조금 전 젊은이들은 주매 선배와 내가 구한 자들인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중이었단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대충 둘러댔지. 여러 지역에서 모인 귀한집 자제들이 아미산에 참배하러 가다가 망창산에서 구렁이를 만나는 바람에 홍비백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데 다들 나이도 많지 않고 먼 길을 가본 적이 없는 터라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럽구나. 대부분 운남 인근 지역이니 몰래 따라가며 지켜봐야겠다. 참, 그중에 구지선이라고 갈 곳 없는 아이가 있어. 영경과 함께 금안신도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란다. 금안신도는 백미어른이 키운 영물이라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너희들 관광보다 훨씬 빠르지. 돌아가는 길이 사파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아무래도 걱정스럽구나. 영경이 장미조사에 자연검을 얻긴 했으나 무공을 아예 모르는 동행이 있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함께 가는 것이 좋겠구나. 어서 서두르거라. 순난이니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고 재영운 일행도 서둘러 아미산 방향으로 떠났다. 한창 날아가는데 저 멀리 검은 연기와 불꽃에 휘감긴 사파의 비검이 휙 지나갔다. 재영운이 다짜고짜 공격하려는 재금선을 제지하고 일단 상황을 살피기 위해 비검을 뒤쫓았다. 안력이 좋은 재금선은 연기와 불꽃 너머로 어렴풋이 두 소녀를 태운 검은 독수리를 보았다. 이영경과 구지선이 사파에게 쫓기는구나 싶어 어서 도우러 가자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산언덕을 향해 쏜살같이 하강했다. 고도를 낮추어 검은 연기와 불꽃에서 벗어나자 두 소녀가 확실히 보였다. 차림새나 나이로 보아 이영경과 구지선이 틀림없었다. 재영운 일행이 상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쫓아갔으나 어느새 두 소녀를 땅에 내려놓은 독수리가 검은 연기를 향해 돌진했다. 적의 비검이 꽤 위력적이라 독수리가 다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으나
단단한 발톱으로 순식간에 비검을 낚아채 다시 하강했다. 곧이어 이영경이 10장 남짓 강력한 자줏빛 검광을 날리자 연기와 불꽃이 사그라진 비검이 고철덩어리로 변해 뚝 떨어졌다. 재영우는 아직 어린 이영경이 제비처럼 날렵하게 위력적인 검광을 내뿜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적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동생들과 함께 수풀에 숨어 지켜보기로 하였다. 나중에 돕더라도 일단 숨어서 이영경의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잠시 후 이영경에게 붉은 과일을 잔뜩 받아먹고 어디로인가 사라졌던 독수리가 크고 멋진 사슴뿔을 가져왔다. 재금선은 신통한 독수리가 너무 신기해 저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굴렀다. 한동안 지켜봤으나 적이 나타나지 않아 일단 두 소녀가 이영경과 구지선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하였다. 그때 두 소녀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재금선이 급한 마음에 말도 없이 수풀에서 뛰쳐나갔다. 재영훈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나가 두 소녀를 불러세우는데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귀신 곡소리가 들리며 하늘이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요법을 펼치는 괴상망측한 남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역시나 재금선이었다. 주문은 적의 요법임을 간파하자마자 천둥경을 꺼내 들었다. 오색 광채가 10장 남짓 뻗어나가 요법을 깨뜨리자 적의 위치가 드러났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검광을 날렸다. 가장 먼저 재영훈의 검광이 괴상한 여자의 가슴을 꿰뚫었다. 으허. 어린 놈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괴상한 남자는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제 편이 죽어버리자 혼비백산에 검광을 타고 달아났다. 재영훈 일행은 그제야 두 소녀와 인사를 나누며 통성명했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특히 이영경은 동문을 만났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다. 6사람이 한창 신나게 이야기할 때 그만 신조가 돌아왔다. 그만 사형,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고개를 젓는 것을 보니 놓친 모양이었다. 놈의 정체를 모르니 더는 쫓을 방법이 없었다. 재금선과 신양나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그만 신조가 신기해 연신 깃털을 쓰다듬었다. 강렬한 금빛 안광을 내뿜는 거구의 영물이 이렇게 온순하다니. 볼수록 신기하여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다. 6사람은 신나게 웃고 떠들며 금방 의기투합했다. 뜻이 너무 잘 통해 이제야 만난 것이 한스러울 정도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